나원참 성형설. 저처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가슴 수술해도 괜찮을까요? 남잔데 이 정도면? 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피트니스 선수이자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코치로 일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피트니스 대회까지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극한으로 식단 조절을 하고 체지방을 줄이면서 원래도 없던 가슴이 정말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피트니스 종목 중에 비키니 종목을 하고 있는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보면 가슴 수술을 하고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가슴 수술을 했을 때 바디라인이나 핏이 훨씬 예뻐 보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대회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코치로 일하고 있는 지금 이게 제 밥줄과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 보니 가슴 수술을 심히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업이기도 하고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수술하고 운동을 쉬어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수술한 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가슴골이 잘 모이지 않는다.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근육 위로 수술해야 한다. 그럼 너무 티가 난다. 등등. 본인들은 해놓고 추천을 안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피부 탄력이나 근육량, 체지방량 때문에 가슴 수술해도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네요. 저처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가슴 수술해도 괜찮을까요? 원장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죠. 맞아요. 수술 안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수술했다면 볼륨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혹시 수술을 해서 보형물 사이즈를 작게 넣었으면 저런 느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수술을 하셨으면 근육 밑으로 보형물을 넣었을 거고 그러면 저 정도가 생기는데 저기 근육결 보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보형물이 들어가면 그걸 오히려 더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분은 하셨는데 근육 위로 보형물을 넣은 것 같아요. 저렇게 대흉근이 밑에 이렇게 데피니션이 잘 살아있고 그 위에 보형물이 딱 얹혀져 있는 그런 모양이 특징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분이 딱 그런 타입이고 근데 가슴골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약간 이제 흉곽의 모양이 살짝 좀 새가슴이 있거나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보형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에서 포켓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곽 모양에 영향을 받을 수 없으니 저렇게 좀 벌어진 가슴이 될 수 있어요. 이분은 뭐 당연히 수술한 거고, 네. 이분도 한 거 같은데? 네. 이분도 수술하신 것 같고, 다 하셨는데? 그렇죠. 다 근육 아래로 그냥 일반적인 듀얼 플레인 방식으로 하셨고, 다만 그렇게 수술을 할 때 대흉근의 두께라든지 대흉근의 모양, 그리고 모임 정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근육의 영향을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조금 더 생기는 거죠. 수술 방법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그래도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가슴 성형을 하면 기본적으로 가슴 근육,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근육 위에 올리는 수술 방법과 아래쪽에 위치시키는 수술 방법 두 개로 나뉘거든요. 위에 올리는 방법을 근막하, 유선하 수술 방법이라고 하고 근육 아래쪽에 위치하는 방법을 근육화 또는 듀얼 플레인 이런 수술 방법이라고 불러요.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근육 쓰는 거를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근육 아래에 놓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의 영향을 보형물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지금처럼 체지방을 극단으로 줄이시는 분들은 근육 위에다가 넣게 되면은 근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좋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덮어주는 살이 그 다음에는 지방밖에 없는데 지방이 거의 없어지니까 보형물 티가 아주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술 전에 상담을 충분히 하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수술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근육 아래다가 이제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여성분들의 근육 두께라든지 근육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도드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업으로 해서 대흉근이 많이 발달해 있는 분들은 보형물이 밑에 들어가면
근육의 영향에 의해서 보형물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힘을 줄 때마다 당연히 움찔움찔하면서 보형물도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애니메이션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의 두께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뭐라고 하죠? 그분들의 전문 용어로 데피니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흉근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실제로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근육의 결 모양이 나타나는데, 보형물이 뒤에서 받쳐주면 그런 근육의 결이 조금 더 많이 보여서 가슴골인데 약간 이렇게 리플링과는 또 별도로 근육의 결이 좀 비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윗볼록이 심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육량이 보형물만큼 커지면 그럼 윗볼록이 심해지겠죠? 근데 여성분들, 그리고 아시아계 여성분들이 근육량이 그만큼 커지는 경우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슴 대흉근을 많이 쓴다고 해서 보형물을 넣은 만큼, 보형물의 두께가 보통 한 5cm, 4cm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근육량은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 가슴 성형은 대흉근과만 관계가 있어요. 다른 근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은 없고, 그냥 기존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기존이랑 똑같이 하시고 하시던 거 계속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가슴을 안 예쁘게 만드는 요소로 대흉근의 발달 정도가 있으니, 그 대흉근을 수술하고 나서 일부러 많이 이제 벌크업을 한다거나 키우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예쁜 가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근육 아래쪽에 이제 포켓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데, 그럴 때 근육량이 많은 분들, 뭐 이렇게 피트니스 선수나 아니면 트랜스젠더 같은 분들은 사실 근육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팔이 아파요, 수술할 때. 근데 뭐 그거는 제 사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운동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트레이너를 하시거나 아니면 피트니스 대회, 아니면 평소에 PT를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형물이 내부에서 좀 자리 잡고 안정적인 모양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3개월은 가슴 근육, 대흉근을 쓰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대흉근을 활용하는 운동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육을 너무 발달을 시키게 되면 예쁜 가슴 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슴 근육은 많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당연히 해도 괜찮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거 수술한다고 해서 근육이 더 만들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복장이 비키니 복장을 입으니까 수술하고 나면 좀 자신감이 좀 업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근데 가슴 수술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특별하게 뭔가 달라지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 수술이라는 거, 가슴 성형이라는 거는 외적으로 예뻐지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수술 후에 대흉근의 두께라든지 발달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예뻐지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술을 하시면 돼요. 수술을 하고 나서 과도하게 상체 운동을 해서 대흉근을 발달시키지 않는 거,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신다면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고 일반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예쁜 가슴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나TV에서 지금 성형썰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작지만 소소하고 재밌는 그런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사연 공유해드리고 작지만 소정의 선물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요 이메일. 이렇게